이전 시간에 우리가요, 중심낱말과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국어 교과서 172페이지에 어떤 거였어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중심낱말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 에스컬레이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자동계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변에 붙어있는 그림이라고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면서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픽토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단순화해 가지고요, 말하고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을 픽토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낱말 중에 중심 낱말을 선생님이 빠뜨려 놓고 빼어 놓고 여기 이 중심 낱말을 채워 넣는 것을 했어요. 봤을 때 처음에 안전이라고 적어져 있고 여기 있는 손 모양, 아까는 그냥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봉 같은 것이 손 가운데에 있는 모양이고 손이 봉을 잡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심 낱말이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중심 낱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두 번째 걸 보면서 픽토그램에 달려가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서 걷거나 뛰지 말아달라는 의미의 경고문,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었어요. 여기에서도 걷거나 뛰지 하고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심낱말로 생각하는 말아주세요 라는 것을 넣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밑에 글, 어린이나 노약자는 땡땡땡과 함께 이용하세요. 그리고 땡땡땡 안에 서주세요 라는 것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의미를 추측해서 안에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빈칸에 있는 중심 낱말을 바꾸면서 중심 낱말을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라고 했던 게 빗자루를 넣으니까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글이 원래 전하려는 의미에서 중심 낱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된다? 뜻이 전혀 바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낱말을 바뀌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낱말을 무슨 낱말이라고 한다? 그렇죠. 중심 낱말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중심 낱말의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낱말이란 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 낱말. 중심이 그래서 무엇이 된다?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글을 읽으면서요, 그 글 안에서 중심 낱말을 찾는 내용 것도 배워보았어요. 봤더니 요 글의 중심 낱말은 뭐였어요? 그렇죠. 자동 계단이었는데 중심 낱말은 그래서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낱말이라고 하고, 여기 세 번째 설명을 보면 중심 낱말을 알아보는데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 제목이랑 그림을 보고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 그리고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5쪽에도 보면요, 계단 조심이라고 해서 글의 제목과 그림을 살펴봅시다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방법, 중심 낱말을 찾으려면 자주 나오는 거 또는 그림이랑 글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 글에서 중심 낱말이 계단을 조심하는 거, 계단 조심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 낱말을 찾으면 어떤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중심 낱말 말고 좀 더 확장된, 좀 더 크게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글을 읽거나 또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말을 들을 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작은 내용만 기억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요, 이렇게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4컷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3명의 친구들이 철수야, 조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대답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던가 경수가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모두 웃었어. 민호야 뭐라고 하셨지? 라고 하니까 민호가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말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준비를 잘 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희랑 철수가 그랬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영희의 질문에 민호가 아닌 철수가 뭐라고 말을 했죠?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던가 라고 하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민호에게 뭐라고 하셨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 내용, 사실 민호가 말하는 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 민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선생님께서 언제, 다음 주말에 무엇이 있다고? 그렇죠. 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도와서 준비를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철수가 보는 건 어때요? 철수가 말하는 거는? 체육대회만 들었었죠. 그래서 중심 낱말 말고도요. 중심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를 보면요. 철수와 민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수는 어때요? 중심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체육대회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는 중심 낱말만 살짝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민호는 반면에 어때요? 선생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3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파악을 하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철수처럼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른 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철수처럼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을 다시 생각했을 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찾기란으로 넘어가가지고 철수랑 민호가 중심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철수랑 민호가 중심 내용을 누구는 파악하고 누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철수는요,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분적인 내용만 기억을 하고, 민호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의 말씀 중에 중심 내용을 찾아가지고 영희에게 말을 해줬죠. 그래서 중심 내용 찾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말이나 또는 우리가 읽는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작은 여러 생각을 포함하는 내용을 찾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어때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시키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조회나 종례 시간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 뭐 내일은 등교날이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등교날이 내일이구나, 몇 시까지 와야 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런 것을 중심 내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중심 내용 찾기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나 또는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다음 책상에서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심 내용을요. 책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책상의 가장 넓은 부분은 우리 가족은 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나는 축구 중계를 자주 본다. 그리고 엄마는 수영을 좋아한다. 누나는 볼링을 즐긴다. 아빠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신다. 라고 해서 나, 엄마, 누나, 아빠가 어떤 거, 운동을 좋아하는 종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책상 다리에 있는 각각의 것들이 어때요? 중심 내용 전에 작은 생각들. 작은 생각들이고요. 이 작은 생각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작은 생각을 한 번에 포함하는 설명하는 글이 위에 써져 있는 우리 가족은 운동을 좋아한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이 우리 가족은 운동을 좋아한다 하고 뒤에 나는 뭘 좋아한다, 엄마는 뭘 좋아한다, 누나는 뭘 좋아한다, 아빠는 뭘 좋아한다가 있으면 어디가 중심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책상의 큰 판에 있는 우리 가족은 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밑에 네 가지 작은 생각들을 모두 포함해 주는 것이 무슨 내용?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중심 내용을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글에 어떤 걸 찾아야 돼요? 글의 화제를 찾아야 합니다. 중심 내용들은 다음의 방법들을 순서대로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의 화제를 찾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글이 쓰여진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글은 반드시 무엇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으려면요, 이 글이 어떤 것에 대한 글이다 라고 할 때 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글의 화제라고 하거든요. 글이 무엇에 대해 쓰여져 있는지 요 화제를 찾으면 중심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저번 수업 시간에 어땠어요? 선생님이랑 짧은 글 본다고 해서 자동 계단을 조심하세요. 자동 계단에서는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낱말, 즉 화제가 자동 계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글의 화제를 찾아야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용을 종합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글의 중심 낱말을 찾으면요, 글쓴이가 요 화제에 대해 쓴 의견 또는 설명을요 모두 모아가지고 짧게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글쓴이의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다는 것에 좀 더 포함을 해서 뭐뭐뭐뭐는 뭐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내 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의 중심 낱말인 화제도 찾고요. 내용도 우리가 모두 종합을 해서 모아서 짧게 줄여봤다면요. 마지막에는 화제랑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중심 낱말이랑 이 글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두 포함하는, 모두 설명해주는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첫 번째로 찾은 화제, 두 번째로 찾은 내용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도요, 여기 밑에 있는 공식 있죠? 이거 꼭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중심 내용은 글의 화제, 중심 낱말, 그리고 내용, 글쓴이의 의견,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뒷받치는 설명들을 종합을 해서 중심 내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요, 선생님이랑 이후에 보면서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동해서 중심 내용 찾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심 내용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면요. 글의 화제를 찾고 화제에 대한 설명을 연결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배워보기로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잘 읽어보세요를 보면요. 2층 삼촌이라고 해서 할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출근을 하시는 우리 집 2층 장애인 선생님. 여러분 장애자는 잘못 말이고요. 장애인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명랑하시고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시각장애로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견디며 대학을 졸업하고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2층 선생님과 우리 집은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지내면서 저는 2층 선생님을 2층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박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도 잘하시고 일어, 중국어, 영어 공부를 쉴 틈 없이 하시며 방학 되면 대학원 공부까지 하십니다. 라고 짧은 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중심 내용 찾기 위해서 뭘 먼저 찾았죠? 그렇죠. 글의 화제를 먼저 찾았죠. 글의 화제는 뭐냐면요. 이 글은 뭐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뭐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화제가 우리가 배운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중심 낱말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중심 낱말을 어떻게 구했었죠? 첫 번째, 제목이나 그림을 살펴보자.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낱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글의 중심 낱말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제목에도 나와 있는 누구예요? 2층에 사시는 선생님. 근데 이 글쓴이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 선생님을 2층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낱말은요. 2층 선생님 또는 2층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낱말을 했을 때는요.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제목 그리고 내용에 자주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글의 내용을 종합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배웠었던 거죠. 글의 내용을 종합한다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글의 화제에 대해서 글쓴이의 의견 또는 생각이 나타난 부분이 어디인지를 간추리는, 뽑아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글 속에 있는 것을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2층 아저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의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층 아저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글 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난 부분 찾아볼까요? 어때요? 언제나 명랑하시고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시각장애로 인한 갖은 고생이랑 어려움을 견디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집 2층 시각장애인 선생님, 2층 삼촌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 언제나 명랑하시고 성실한 분이다 라고 글쓴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2층 아저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글쓴이의 생각은? 그렇죠. 이 2층 선생님은 항상 명랑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성실하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화제랑 내용을 연결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요. 글의 화제랑 내용 종합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이때 글 전체의 내용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방금 어때요? 생각이? 2층 아저씨에 대한 생각이 선생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항상 명랑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중심 낱말이 뭐였죠? 그렇죠. 2층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제랑요 글의 내용을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글의 화제랑 글쓴이의 내용을 종합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글의 화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2층 선생님은 어떤 거? 계시지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며 성실한 분이다라고 중심 내용을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글 내용에서 항상 2층 삼촌은 명랑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서 선생님이 되셨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성실하다라는 것까지 넣어서 여기 있는 중심 내용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화제란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요, 중심 내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요거 있죠. 우리 호랑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렇죠. 눈으로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 시간을 줄게요. 자, 그래서 보면요, 글을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심 내용을 알아보는 수업을 가져볼 텐데, 일단 뭐 먼저 찾아보냐면 선생님이랑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화제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제는 쉬운 말로 어떤 거라 그랬어요? 중심 낱말이라고 했고요. 자, 보면요, 흔히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호랑이도 그에 못지않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영이 있는 동물이라서 일컬어져 왔다.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로 고양이과에 속한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사냥을 할 때 한 번에 상대를 쳐서 잡는다. 호랑이는 매우 깨끗한 동물이다. 먹이를 먹고 꼭 입을 씻는 걸로 보아 그런 점을 알 수 있다. 호랑이는 새끼를 엄하게 가르쳐 빨리 독립시킨다. 그리고 새끼가 벼랑에 떨어지려고 해도 혼자 올라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한다.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에도 처음엔 밥만 죽여서 주고 나중엔 살아있는 먹이와 싸우게 한다고 한다. 새끼가 죽게 되기 전까지는 어미가 절대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글에서 우리가 중심 낱말은 어떤 거예요? 제목에도 나와 있고 글에 자주 등장하는 거. 그렇죠. 호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심 내용을 구할 때 첫 번째 단계의 중심 낱말은 호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심 내용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글을 읽고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호랑이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다른 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중심 내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배운 거, 오늘 중심 내용을 쉽게 찾는 법 3가지. 첫 번째, 글의 중심 낱말을 찾고, 두 번째, 글쓴이가 이 중심 낱말에 대해서 표현한 생각이나 의견을 찾고, 세 번째, 이 중심 낱말이랑 내용을 연결하는 거. 이렇게 중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호랑이라는 글인데요. 여러분이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요, 우리가 중심 낱말까지 찾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호랑이에서, 호랑이라는 글에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 의견이 드러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찾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께 할 때 그 내가 생각한 부분이 중심 내용과 맞는 부분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요, 중심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